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TPO에 안 맞는 기념사였다.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기념사였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박정호 기자님 소개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제 지난해 소위 그 친일 역사 인식 문제 논란을 일으켰을 때 했던 발언의 맥락과 대통령의 발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조선이 소위 이제 국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조선이 무능하고 부패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일본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메시지를 이제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으로 우리를 이제 강제 병탈하고 침략했던 거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좀 없는 상태로 결국 우리 잘못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국민 사이에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창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 아베 신조 정권 이후에 일본이 식민 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자칫하면 윤 대통령 발언이 면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를 전면 부정했던 기존의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과연 일본과 그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온전히 벗어났고 우리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려면 기존의 잘못된 역사관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이 이제 선도돼야 될 텐데 그게 없이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성립이 가능하냐라는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게 일본이 그동안 말해왔던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일치한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그냥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일본의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학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3.1운동 정신이 우리의 헌법 전문에 재헌헌법 당시부터 1948년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던 이유는 3.1운동이라는 이 민족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독립 역사의 출발점이자 승리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첫 단추에 대한 해석이 대통령과 좀 엇갈린다. 이거를 이제 패배의 역사, 3.1운동 실패한 독립운동,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인식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신을 보면요, 일본 쪽에서도 3.1절 대통령 기념사 매년 촉각을 곤두 세우는데, 자, 이번에는 일본 언론 또 일본 정부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나가서 미국 정부도 사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이제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권고해 왔다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미일 삼국 정상 아니면 외교장관 회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삼국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미국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이제 국익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미국에서 주장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위안 문제, 합의 문제도 이제 나오면서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일본 언론도 오늘 이제 보니까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좀 뭐하냐,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자, 미래로 가자, 이렇게 오히려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좀 부응해라, 그렇습니다. 호응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는 그렇게 포기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그 관계자의 언론 해명을 보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그 기념사를 두고 직접 빨간 펜을 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상당히 좀 쳐내고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쳐낸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한일 사이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소위 이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최종 협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 지금 양국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위 이제 일본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빠르면 3월 말 내지는 이제 늦어도 5월까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주요 과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꼽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5월에 있는 그 G7 정상회의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에 또 초대받기 위한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잘 지내보고자 하는 의지가 어제 이제 기념사에 담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자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일단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원래의 그 판결을 받은 전범 기업들 뭐 미쓰비시라든지 신일본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직접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각 개별 기업이 직접 배상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경련처럼 일본에도 이제 게이단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단체들이 그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제 단체들이 있으니 게이단렌에서 이제 출제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련한 재단에다가 게이단렌이 돈을 내는 거는 안 된다라는 또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안 하고 입장을 포명할 생각도 없다고 일본 정부가 선을 긋고 있고 심지어 돈을 낼 생각도 없다고 하는 상태라면 어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제 이제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가져가려면 최소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일본이 보여줘야 될 텐데 2019년 이후로 반도체 중간재 수출을 막고 있는 수출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풀 생각이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일본에게 애원하는 듯한 대통령의 이 기념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얻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일 외교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인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박 기자님이 이례적으로 기념사가 짧았다. 여기 어제 주목을 했었는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자, 여기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이제 과거사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사죄, 반성 이런 점들이 빠져있다. 언제 보증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은 흥미하지 않는 것 같다. 의미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표적인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 또 열린다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때 학교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강제 전학 처분이 이 최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 그럴 수가 있나요? 징계 받았는데 왜 생기부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점인데요. 이게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 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또 정 씨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이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사고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출석 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 전학은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학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 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가 뭐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강제 전학 등이었는데 이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는 이 학폭위 심의 결과 확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경각심도 주고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 정 씨처럼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기재된 처분 기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소송 도중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이행이 유예될 뿐 기재사항을 건네서 안 되는 게 네. 교육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교육청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만약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면 정기감사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렇게도 네. 얘기했어요. 학교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학교 측의 얘기는 뭐냐면 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다. 네, 이 즉시 기재 지침을 잘 모르고 네. 잘못한 그런 기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 확정된 다음에 기재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당시 정 씨나 뭐 정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기재를 유예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취재진이 던졌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봐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심쩍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 씨가 전학 간 학교 학생부에 이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들어갔는지 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꾸 이제 미심쩍은 대목들이 나오면 이 일이 가라앉지가 않죠. 자꾸 일파만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KBS 1라디오 이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했는데 이 사태가 정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임평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당면부터 총체적인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잘못 짚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다. 그만큼 이제 검사 출신간의 이제 특권 계층의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인사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이 단순히 어떤 이 학교폭력 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권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사검증 체계를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KBS에서 2018년에 보도했던 것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검증 실패했는데 장관도 몰랐다 대통령실도 몰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제 비슷한 강도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중앙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 계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 가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서울대 졸업식에 갔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건 벌어졌을 때 지금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가 이용되다 보니까 그때 지금의 이제 여권에서는 또 조국 캐슬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이제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이제 그럼 정순신 캐슬이 되는 것이냐 또는 이게 어찌 보면 기득권 카르텔 캐슬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